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놈들이 쳐들어왔다. 다급한 비명만이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붉게 피해! 물든 밤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악귀 같은 형상의 우두머리 쿠로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 없어요? 절박한 제발 외침에도 도와주세요. 차가운 칼끝은 무자비하게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바보 강두가 흙먼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던 조선 제1신궁의 화려한 귀환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부탁드려요. 즐거운 감상하세요. 참극이 벌어지기 며칠 전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들녘에는 황금빛 벼가 물결치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는 흑투성이 행색을 한 강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짓궂게 놀려대며 흙을 뿌려도 그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화를 낼 줄 모르는 바보로 보였습니다. 그런 강두를 딱하게 여긴 것은 촌장의 딸 연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챙겨온 주먹밥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마을 뒷산 대나무 숲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바람 끝에 묻어오는 비릿한 바다 내음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마을의 고요를 찢어발겼습니다. 붉은 횃불을 든 검은 그림자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불길과 공포가 뒤엉킨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놈들이 쳐들어왔다. 어서 피해. 다급한 외침 속에 주민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부모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고 자비 없는 칼날은 그들의 등 뒤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불타오르는 가옥들 사이로 우두머리 쿠로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거대한 체구는 보는 이를 압도했고 그의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는 마치 지옥에서 온 악귀를 연상케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마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의 나뒹구는 찢어진 집신 한 짝과 산산조각난 항아리 파편들은 이곳의 평온했던 일상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뒤처진 연화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왜구들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짙은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 웅크리고 있던 강두의 멍한 표정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의 탈을 쓴 그의 손은 어느새 옷 속 깊숙이 숨겨둔 암깍지를 꽉 쥐고 있었고 억눌러왔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왜구들의 거친 손길이 떨고 있는 연화에게 뻗어옵니다.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우며 그녀의 절박한 구조 요청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를 구해줄 구원의 빛은 어디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구석에서 전혀 다른 기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풀려있던 사내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고 소매 속의 손은 재빠르게 암깍지를 끼우며 보이지 않는 활시위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기를 찢는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소란스러운 밤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검은 화살 하나가 한 줄기 빛처럼 날아와 연화를 위협하던 왜구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어 버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왜구가 쓰러지자 동료들은 기습 공격에 놀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쓰러진 자리 옆 나무 기둥에는 화살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고 화살의 깃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거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보 같던 해벌쭉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묵직한 무인의 기백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악한 목궁을 손에 쥔 그의 모습은 낯설고도 무거운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연화는 도망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동네 바보의 익숙한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낯선 사내의 날카로운 옆모습만이 그녀를 가로막고 서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뭐냐? 분노한 왜구들이 칼을 빼들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두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날쌔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좁히기도 전에 그의 두 번째 화살은 이미 시위에 걸려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퉁 하고 활시위 튕기는 소리가 연달아 울리자 달려들던 적들이 맥없이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호흡 한 번 섞지 않고 최소한의 동작만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정교한 솜씨였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을 정리한 그가 재빨리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뛰어! 낮게 깔린 목소리는 평소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의 강한 악력에 이끌려 연화는 정신없이 불타는 마을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연기 자욱한 골목미로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적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밤하늘을 뒤흔들었지만 그들의 흔적은 이미 연기처럼 증발하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와 불길을 피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물레방앗간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화는 방금 전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낯선 사내가 된 강두를 떨리는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두는 그제야 잡고 있던 그녀의 손목을 황급히 놓았습니다. 묵직하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다시 어눌하고 구부정한 동네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솜씨는 대체 무엇이며 당신은 정말 우리가 알던 강두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대답 대신 강두는 손에 쥔 목궁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사이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활대는 그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 무예를 갈고 닦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신이 즐비한 골목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외구 우두머리 쿠로다가 쓰러진 부하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삼백안이 깊이 박힌 화살깃을 노려보며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에 박힌 화살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요행으로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소만을 정확히 꿰뚫은 솜씨는 이 마을에 범상치 않은 고수가 숨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쿠로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즉시 마을을 샅샅이 뒤져 활을 쏘는 놈을 찾아내라 명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흉흉하게 빛났습니다. 물레방앗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강두는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응시했고 돌아가는 물레바퀴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도 위태로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할 때가 아니니 일단 몸을 피해야 한다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바보의 말투가 아닌 사려 깊고 침착한 사내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왜구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한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두 사람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물레방앗간을 뒤로 하고 숲길로 접어든 그들의 발걸음은 낙엽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횃불의 불빛들이 점차 멀어지며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흩어집니다. 연화는 앞서 걷는 사내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구부정하게 움츠려 있던 그 등이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단단하고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강두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든든한 무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이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마을 안은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쫓는 왜구들의 분풀이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독이 깨지고 닫힌 문짝이 거칠게 뜯겨나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놈들은 숨겨진 명사수를 찾아내기 위해 죄 없는 집들을 샅샅이 뒤지며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다다르자 강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그는 짐승처럼 예민하게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꿰뚫어 보듯 날카롭게 빛나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고 산새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숲의 흐름을 방해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놈들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넓게 좁혀오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강두는 연화를 큰 바위 뒤쪽 덤불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더 이상 함께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잠잠해지면 반대편 산길로 내려가라는 그의 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쉬이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떠나려는 그의 옷소매를 꽉 쥐은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바보로 위장해 살아온 그가 왜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목숨을 걸려 하는지 그녀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숲 입구에서 쿠로다가 땅바닥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집신 자국은 숨길 수 없는 도망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냥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직감한 그는 손짓 하나로 부하들을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산계시켰습니다. 인기척이 가까워지자 강두는 연화를 덤불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일부러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짐승을 유인하는 사냥꾼처럼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숲 전체에 알리며 적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미끼를 문 늑대 떼처럼 왜구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횃불의 불길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고요하던 숲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멀어지는 강두의 뒷모습과 그를 쫓는 살기 어린 무리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강두는 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침없이 달리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제 집 마당을 거니는 듯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놈들이 쫓아오기 벅찬 가파른 벼랑 쪽으로 방향을 틀어 추격자들을 험지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익숙지 않은 험한 산세에 왜구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덩굴에 발이 걸려 볼성 사납게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비단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거친 욕설과 제멋대로 흔들리는 횃불의 불빛만이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어설픈 위치를 고스란히 적군에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익숙지 않은 험한 산세에 왜구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덩굴에 발이 걸려 볼성 사납게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비단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거친 욕설과 제멋대로 흔들리는 횃불의 불빛만이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어설픈 위치를 고스란히 적군에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홀로 어두운 덤불 속에 남겨진 연화는 터져나오는 기침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강두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밤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또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파른 벼랑 끝 바위 뒤에 몸을 숨긴 강두는 거칠어진 숨을 차분히 골랐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낡은 암깍지를 꺼내 투박한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그의 손길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경건했습니다. 이제 사냥꾼의 본능을 깨울 시간,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가면은 그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바위 틈새, 낙엽 아래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각궁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뽀얗게 먼지가 앉았지만 팽팽하게 활시위를 얻는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을 받은 활의 곡선이 주인과 만나 서늘하고도 푸르게 빛났습니다. 씩씩거리며 횃불을 든 외구 무리가 드디어 벼랑 끝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이라 확신한 놈들은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허나 횃불이 비춘 그곳에는 그림자조차 없었고 오직 공허한 바람 소리만이 벼랑을 휘감고 돌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놈들 사이로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핑마이너스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선두의 선자의 횃불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사그라지자 짙고 무거운 어둠이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무리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화살 한 발에 기세등등하던 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무의미하게 칼을 휘두르며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소란 속에서도 우두머리 쿠로다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밑에 떨어진 횃불을 지시겨 끄며 화살이 날아온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으니 드디어 제법 상대할 만한 먹잇감을 만났다는 희열에 찬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쿠로다는 소란을 피우는 부하들을 향해 낮고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놈은 어둠을 틈타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의 눈은 마치 뱀처럼 차갑게 빛나며 화살이 날아온 궤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놈이 단순한 사냥꾼이 아님을, 살기를 다룰 줄 아는 무인임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 시각 강두는 이미 벼랑 위쪽 바위 틈으로 소리 없이 자리를 옮긴 뒤였습니다.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그의 발놀림에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조차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호흡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림자들을 향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보의 탈을 벗은 그는 냉철한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또 한 명의 왜구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칼을 겨누었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는 점점 더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산바람이 횃불의 잔해를 흩날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산 아래 숲속 연화는 숨을 죽인 채 산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적들의 비명인지 아니면 강두의 것인지 알 수 없어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평소 어눌하게만 보였던 강두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디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쿠로다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숲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불화살을 쏘라 명했습니다. 놈이 숨을 곳을 없애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허공을 가르는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마른 덤불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요했던 산속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습니다. 강두가 몸을 숨기고 있던 덤불 주변으로도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자칫하면 연기에 질식하거나 위치가 발각될 위기였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그을음을 닦아내며 매서운 눈빛으로 불바다 너머의 적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위치를 사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강두는 찰나의 순간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쿠로다의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놓이는 순간 화살은 불길을 뚫고 적장의 심장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 속에서 태어난 용처럼 맹렬한 기세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역시 범상치 않은 무인이었습니다. 살기를 감지한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장검을 뽑아 날아오는 화살을 쳐냈습니다. 책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화살은 궤적을 잃고 바닥에 꽂혔습니다. 손목에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에 쿠로다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힘이 실린 일격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확인한 쿠로다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쥐새끼 같은 놈. 그는 검을 들어 불길 너머 바위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서슬퍼런 외침에 당황하던 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 숨어 적을 노리던 강두의 이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위치가 드러난 강두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벼랑 반대편 숲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이어 수십 발의 화살과 고함 소리가 그의 뒤꿈치를 맹렬히 쫓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산길을 이용해 다시금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불길이 퇴로를 막아서고 있어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도리어 사냥감이 되어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사너리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며 강두의 퇴로를 시시각각 조여왔습니다. 그는 매캐한 연기에 눈을 찌푸리면서도 본능적인 감각의 의지의 불길이 덜한 새끼를 찾아 몸을 날렸습니다. 낡은 집신이 뜨겁게 달궈진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검은 재가 풀썩이며 피어올랐습니다. 등 뒤로는 왜구들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쿠로다의 부하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늑대떼처럼 불속을 헤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나뭇가지를 칼로 베어내며 길을 만들었고 도망자의 흔적을 찾는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숲 전체가 붉은 화마에 휩싸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지만 적들에겐 오직 강두를 잡아 죽이겠다는 일념뿐인 듯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무가 갈라지는 파열음이 들려왔고 불똥이 튀어 갑옷 위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숲속에 몸을 숨긴 연화는 붉게 물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산신이 노한 것처럼 거대해져 강두의 안위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그가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뺨에 닿는 밤바람조차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어 산 위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에 비친 불길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일렁였습니다. 화마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놀란 산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났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지며 굉음을 내질렀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잔해만이 남아 처참한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흩날리는 불티는 마치 붉은 눈이 내리는 듯 허공을 가득 메웠고 숨막히는 열기는 산 전체를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내달리던 강두가 멈춰 선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이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그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호흡을 고르며 목에 걸린 암깍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다시 사냥꾼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절벽을 등진 채 조용히 활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윽고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쿠로다가 절벽 끝에 몰린 강두를 발견하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로 시커먼 연기를 뚫고 나온 왜구들이 반달 모양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쿠로다는 피 묻은 장검을 바닥에 끌며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강두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야 쥐새끼의 얼굴을 제대로 보겠구나. 쿠로다의 낮은 목소리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혹한 유희가 묻어 있어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불길에 그을려 엉망이 된 행색이었지만 강두는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적들을 응시했습니다. 평소에 어눌하고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 이질적인 모습에 앞장서던 왜구들이 흠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초라한 촌부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나 뿜어내는 기세만큼은 백전노장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대치 속에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미세하게 떨리며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강두의 손가락은 활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고 화살촉은 정확히 쿠로다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불길의 색이 적과의 거리까지 계산하는 그의 머릿속은 찰나의 순간에도 수만 가지수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적들 또한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륙이 시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쿠로다는 강두의 기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방귀를 뀌며 칼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선 땅 촌 구석에 제법 쓸만한 놈이 숨어 있었군. 그의 조소 섞인 말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눈짓을 받은 부하들이 기괴한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강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좁혀오는 칼날들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강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위를 잡은 손끝의 감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공음과 함께 시위를 떠난 화살이 선두의 선 왜구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적이 쓰러지는 틈을 타 강두는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벼랑 끝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날아드는 칼날들이 허공을 가르며 바위에 튀어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깍지를 낀 손으로 다시금 화살을 매겼습니다. 수적 열쇠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여 적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두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덤벼들었지만 그의 화살은 백발백중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보라 여겼던 사내의 신기에 가까운 솜씨에 왜구들의 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공포 그 자체였고 놈들은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쿠로다가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날아오는 화살을 단칼에 쳐내며 무서운 기세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우두머리에 등장해 겁먹었던 졸개들이 다시 길을 터주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강두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등 뒤에 화살통이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쿠로다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도약했고 그 서슬퍼런 칼날이 강두의 목을 향해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강두는 본능적으로 활대를 들어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활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강두의 몸이 뒤로 밀려났고 그는 절벽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발밑의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사라졌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나면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타오르는 불길 소리만이 정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쿠로다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롭게 검끝을 강두의 턱 밑에 겨누었습니다. 재주가 아깝긴 하나 바보로 죽는 것이 내 놈에게 어울리는 최후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쿠로다의 투구를 팅하고 때렸습니다. 의외의 상황에 시선이 쏠린 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두를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찰나의 틈을 강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멍하던 눈빛은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고 그는 부러진 활대를 단검처럼 쥐고 쿠로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쿠로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구의 쿠로다와 강두가 뒤엉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며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두 사람은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거친 흙바닥 위에서 두 사내의 몸이 뒤엉키며 피어오른 먼지가 시야를 가립니다. 힘의 우위를 점한 쿠로다가 강두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두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부러진 활대를 놓지 않은 채 짐승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보의 탈을 쓴 사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적의 급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연화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돕고 싶었지만 무거워진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으나 눈에 띄는 것은 부서진 수레바퀴와 주인을 잃고 나뒹구는 녹슨 칼자루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며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치마폭 속에 감춰진 작은 은장도 손잡이를 힘겹게 어루만지며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쿠로다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강두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억센 힘에 밀려 강두의 몸이 뒤로 붕 뜨더니 아름드리 소나무 줄기에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솔잎들 사이로 강두가 기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체급 차이에서 오는 열쇠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쿠로다는 여유롭게 목을 꺾으며 다가왔고 그 위압적인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며 쓰러진 강두의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금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흩어졌던 외구 졸개들이 하나둘 벼랑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붉은 횃불들이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놈들은 우두머리의 승리를 확신한 듯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 차가운 밤바람이 횃불을 일렁이게 하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벼랑 위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두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흐릿했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매서운 살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 소중한 이들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굽어있던 허리를 천천히 곧게 펴며 일어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기세는 천하제일 궁수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연화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화살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아까의 몸싸움 도중 강두의 화살통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구들의 시선이 강두에게 쏠린 틈을 타 조심스럽게 발을 뻗었습니다. 집신 코끝으로 화살대를 살짝 밀어 강두의 손이 닿을 만한 거리로 보냈습니다.
작은 돌멩이 구르는 소리조차 들릴까 노심초사하며 그녀는 간절한 눈빛을 강두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이었습니다. 강두는 발치에 닿은 화살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활은 이미 반으로 쪼개져 쓸모없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화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부러진 대나무 활대의 탄성을 이용한다면 단 한 번의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러진 활대 끝에 화살을 걸고 남은 시위를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시위의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활쏘기가 아닌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쿠로다는 강두의 미세한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최후의 일격을 위해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내 놈의 끈질긴 목숨도 여기까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자의 방심은 언제나 치명적인 빈틈을 만드는 법입니다. 거구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가슴팍의 갑옷 이음새가 찰나의 순간 노출되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가 벼랑 끝을 감쌌습니다. 기적 같은 찰나였습니다. 강두는 몸을 낮추며 부러진 활을 튕기듯 내밀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아닌 활의 탄성으로 쏘아보낸 화살이 쿠로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쉭하는 짧은 파공음과 함께 화살촉이 갑옷 사이의 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쿠로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법이 아닌 근거리에서 찔러 넣듯 날린 변칙적인 공격의 천하의 외구 우두머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쿠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장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내었습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왜구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어깨에 박힌 화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던 쿠로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두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보 천치라 비웃었던 사내가 부러진 활 하나로 전세를 뒤집은 것입니다. 벼랑 끝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쿠로다의 거대한 몸뚱이가 벼랑 끝으로 휘청이다 이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장의 허무한 최후를 목격한 왜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채웠습니다. 강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활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기나긴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굳이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낸 이 땅의 평온함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강두의 다리가 휘청이자 연화가 재빨리 달려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강두야. 아니, 이한 도련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두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의 멍한 눈빛이 아닌 깊고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야. 나 아파 연화야. 배고파. 하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들키지 않으려던 오랜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한 연화를 안심시키려는 사려 깊은 배려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과 애틋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짓밟힌 텃밭을 다시 일구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지난밤의 공포는 어느새 무용담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사내에 대한 이야기는 쉬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와를 나르고 흙을 개는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를 강두라는 바보가 아닌
마을을 지킨 수호신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땅에도 새살이 돋듯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강두는 낡은 오두막 한 구석에 앉아 손때 묻은 암깍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물소뿔로 만든 그 단단한 고리에는 지난날의 영광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체를 들켰으니 이곳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바보 행세를 하며 남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활을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의 굴레이자 무거운 짐이었던 천하 제일궁수라는 이름을 그 불길 속에 함께 태워보내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영웅의 살보다는 소중한 사람 곁을 지키는 평범한 사내의 삶을 선택하려는 것일까요? 해질녘 연화가 찐 감자 2알을 들고 강두를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떠나실 건가요? 조심스러운 그녀의 물음에 강두는 짐짓 모른 척 감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우물거렸습니다. 어딜 가? 나 배고파. 연화야, 밥 줘. 여전히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만은 따스하게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으며 그의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굳이 진실을 파헤치거나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음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 아래 툇마루에 앉은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대를 홀로 물리친 전설의 명사수가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들과 호기심 많은 장사치들이 그 영웅을 찾아 방방곡곡을 누볐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저 콧물을 훌쩍이며 동네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는 덩치 큰 바보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고 소문은 그저 헛소문으로 치부되어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발톱을 숨기는 법이라는 것을 겉모습만 쫓는 세상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산과 들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두는 여전히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천덕꾸러기이자 해결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나르고 비새는 지붕을 뚝딱 고쳐주면서도 칭찬을 들으면 헤헤거리는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관복 대신 흙 묻은 삼배옷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 궁궐에서 활시위를 당길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비루한 삶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작은 돌탑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지켜준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소박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과시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버티는 것임을 이 나무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풍경 속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의 시선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두와 연화가 나란히 논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장난을 치는 2사람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두의 굽은 등은 여전했지만 그 곁을 지키는 연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영웅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떼어내고 그저 강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참으로 넉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바보일지 모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그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화려한 것만이 가치 있다고 믿곤 합니다. 허나 진정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으며
진짜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소중한 일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바보의 탈을 쓴 명사수 강두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진심과 용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숨은 영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칠애보다 속 깊은 마음이 더욱 빛났던 사내 강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